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탈세는 그 금괴를 유통하면서 부가세를 탈세했던 사건이에요. 뭐 많이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좀 이제 금액이 커가지고 구속되고 그랬던 일이에요. 2007년도인데요. 금괴 면세로 수입해가지고 변칙 유통을 한 다음에 싼 값에 수출을 했다고 해요. 그 1000만 원에 수입한 금괴를 950만 원에 다시 수출하는 거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 이 기사가 시작을 하는데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가세, 세금을 탈루해가지고 거기서 본 이득으로다가 싸게 다시 판매를 하니까 판매가 아주 원활했죠. 삼화저축은행 회장 겸 골든힐 21이라는 곳의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람은 99년에서 2004년 5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귀금속 무역업체 골든힐 21을 통해서 1조 2천억 원대의 변칙적인 금괴 무역을 해서 수출할 때 매입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이다. 홍콩 국제금시장에서 금괴를 수입한 다음에 만약에 수입 단가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그걸 유통업체 A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속칭 폭탄업체라는 어떤 그런 업체한테 또 넘깁니다. 이 업체가 이걸 내수용으로 판매를 돌리면서 부가세 10%를 신고를 누락을 한 다음에 이거가 유통업체 B를 통해서 다시 수출업체를 통해서 나갑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다시 환급을 해주거든요. 국가가 어떤 수출 장려책으로다가. 뭐 논리적으로도 맞죠. 국내에서 소비된 그런 소비세 성격인데 부가세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으니까 환급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상 다 한 팀인데 중간에 국가에 내야 될 부가세는 띄어먹고 나가면서 다시 환급받는 부가세 사이에서 차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도식만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요 관계를 좀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은 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고 뭐 누가 사기 쳤나 보다 하는 거고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폭탄업체는 원가보다 싼 값에 금괴를 유통업체에 넘기는데요. 이때 부가세를 내면 손해를 보지만 이를 내지 않고 잠적을 합니다. 유통업체로 넘어간 금괴는 수출업체를 통해 원래 수입가보다 싼 가격에 수출이 됩니다. 수출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결국 국내에 들어온 금괴가 수입가보다 싸게 수출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는 바람에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국세청의 추적을 피해 노숙자처럼 금괴 유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국가가 돈을 뜯긴 거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왜 금괴였을까요? 이게 사실상 현금보다 더 현금 같은 현금이기 때문에 금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안 팔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팔리는 거니까요. 이 기간 동안 통상 금 소비량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금이 수입됐다가 수출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에 들어갔겠죠. 이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으로다가 영세율과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원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랑 수출할 때 부가세 10% 환급해 주는 거를 이거 같이 쓰면은 영세율이라는 게 처음 들여올 적에 부가세도 면제해 줬다는 것 같잖아요. 이럴 리는 없겠죠.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수입할 적에 부가세 10%를 매겼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나갈 적에는 환급해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아마 기사를 쓰신 분이 잘 내용을 모르고 쓰신 것 같은데 영세율은 아마 관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관세도 환급해줘요. 수출 나갈 적에는 어차피. 관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 여하간에 부가가치세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사기고요. 부가세라는 거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사업자 A가 10,000원에 어떤 상품을 샀습니다. 거기에는 부가세를 1,000원을 더해서 그 판매자한테 줘요. 11,000원을 줘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 A가 12,000원 매출을 했잖아요. 그럼 매출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13,200원을 사업자 B한테 받죠. 사업자 B는 13,200원을 사업자 A한테 내고 사와요. 거기에는 부가세가 1,200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또 이익을 내고 또 팔고 이렇게 하죠. 점점 붙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보세요. 이사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는 2,000원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10%를 매기겠다라는 게 부가세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면은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내용 금액 빼기 매입가를 하면은 그게 마진이 되는 것이고
그 마진을 부가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가가치의 10%의 세금을 매겨서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 부가가치를 총 더하면은 4,000원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는 환급을 못 받으니까 소비자가 결국은 다 내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5,000원을 낸 격이에요. 요 5,000원을 결국은 요거 전체 합이 결국은 요 5,000원이고 여기 매입부가세 이거 최초에 우리가 계산 시작할 적에 들어갔던 거는 빼야죠. 그래서 4,000원, 5,000원 빼기 4,000원, 4,000원 요 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부가세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면 그 내가 남긴 부분, 이익 부분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모든 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총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요. 총 매출. 내가 10억을 했다 그러면은 1억을 부가세로 내요. 그 다음에 총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가지고 그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그러면 내가 총 매출을 10억을 했다. 거기에 그 원자재니 뭐니 해가지고 9억 원어치 내가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은 10억에 대한 세금 1억을 내고요. 9억에 대한 세금 9천만 원을 돌려받아요. 근데 그거를 내고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1,000만 원을 국세청에 냅니다. 이 제도는 신고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돼 있어요. 국가가 얼마 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서 이렇게 이익을 냈으니 내겠습니다 하고 이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매번 매출이 일어났을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1년에 2번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결산해서 그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간의 어떤 시차가 발생을 하죠. 자, 1월에서 3월 매출을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이건 예정 신고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4월, 6월 매출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이 기간은 요 1, 3월에 대한 어떤 보정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4월, 10월은 예정 신고라고 하고 7월, 1월은 확정 신고라고 해서 하여튼 요 두 날짜에 환급을 받을 거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수입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 시에 부과를 하고서 바로 납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출 시에는 환급을 해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했잖아요. 아니면 신고 자체를 안 했잖아요. 이거를 추적을 하고 부가세를 내시오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부가세를 안 내고 신고를 하고 안 내고 있으면 한 3개월쯤 있다가 부가세 안 내셨어요? 하고서는 뭐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 다음에 한 2개월 더 있다가 압류 들어갑니다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국세청이랑 이제 딜을 하거든요. 뭐 나눠서 내겠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지나가요. 그것도 이제 전산화가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6, 7개월이니 옛날 같으면은 이 관리가 다 수기로 하던 관리 시절에는 어려웠겠죠.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입자는 이 매입부가세 1,000원을 수입을 하는 시점에 지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출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에 사업자 B한테 유통하면서 판매한 그 차액에 대한 발생한 부가세를 또 납부를 하겠죠. 이 사업 수입자는 정상적으로 아마 부가세를 납부를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사업자 B, C, D 중간 유통업자들이 요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 요게 금액이 지금 3,800원이에요. 원래는 국가 입장에서 요거 전체 4,000원 더하기 처음에 받았던 1,000원 합쳐서 5,000원을 국가가 전부 받았던 거고 이 수출자한테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것이 하나도 없어야지 정상인데 이 중간에 업체들이 돈을 안 내고서는 폐업을 한다든가 도망간다든가 하게 되면은 3,800원을 국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손해본 만큼의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수출자한테 간 거죠. 원래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이 수출자는 죄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가 다 챙겼던 돈을 받아서 다시 환급을 받고 수출을 내보낸 거니까. 근데 이게 전부 한 팀이라고 그러면은요. 그럼 나라 돈을 훔쳐간 거죠. 그 5년 동안 이렇게 1조 넘는 금괴를 유통을 시키면서 돈을 수백억을 챙겨 먹었다고 하니까 국가 체계가 참 허술하기도 짝이 없네요. 그죠? 모든 거래가 요 사이에서만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발각하기가 쉬웠을 텐데 사실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죠. 요게 요 사업자 B는 다른 곳에 매입도 많고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서류만 가지고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어떤 부가세를 안 냈네요 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 6개월 대 환급은 뭐 확정 신고 다음 달이면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차 때문에 국가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